자, 계산 문제 힘드시죠? 이제 35분만 참으면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예, 35분 칼같이 땡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82문제, 여기서 원래 틀림없어요. 최소 7문제 이상 나옵니다. 최소. 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이제 반복해서 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자, 그럼 계속해서 가만 내모보시면 투자에서 영업수지계산 별표 3개죠. 예. 올해는 별표 3개입니다. 올해 확률 굉장히 높아요.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영업수지계산은 이론이건 계산이건 무조건 올리시면요 출제가 된다고 봤어요. 예.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이론 문제가 좋겠네요. 득점하기 좋으니까.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요 필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문제가 16번, 17번, 17-1번인데요. 그러면 박스를 보시면 요 흐름은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흐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영업수지계산 보게 되면 더하고 빼는 게 잘 아시니까 제가 줄여서 쓸게요. 먼저 가능조수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요. 기타 소득 더하자. 여기까지가 유효조소득입니다. 다음에 영업 경비를 빼죠. 그러면 순영업소득. 은행의 빚값자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득세. 그래서 세금 빼게 되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와요. 요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문제가 숫자를 쭉 주면서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예. 요 문제는요 시간 따먹기입니다. 예. 빨리 푸셔야 돼요. 숙달을 하셔가지고. 얘가 계산 문제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 2등 두 번째는요 숫자를 요만큼만 주고요. 요것만 주면서 뭐지? 순수익을 구하시오. 차라리 얘가 편하잖아요. 짧으니까. 출제원들은 여러분들이 길게 주고 여러분들이 고생해봐야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요거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세후를 묻게 되면 필히 소득세자를 줍니다. 여자를 따라줍니다. 소득세도 제가 정규 시간에 암기시켜 드렸죠. 순대목장이가 감히 거절 안 한다고 했죠. 순대감이. 따라서 순대감이라고 암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죠. 오른쪽에 보니까 영업소득세가 첫자 순대감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과세 대상 금액이 되고, 여기다 곱하기 세율 곱하기 되면 바로 소득세가 나와요.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세후 묻게 되면요 필히 요소리가 반드시 나옵니다. 요소리가. 다음에 순수익만 묻게 되면요 여기서는 함정을 뭘 파지? 경비를 함정을 파요. 영업경비. 그러면 제가 늘 강조했지만은 영업경비에 속하지 않는 거 공부소감 기억나시죠? 그래서 공부소감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실과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 여기 있죠. 소득세.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자 가려놓은 문제가 여기서는 예를 묻습니다. 다시 문제를 분석하면 자 16번 문제가 짧죠. 16번 문제는 끝에 보니까 뭘 묻죠? 선영업소득. 그래서 문제 몇 번? 16번. 얘가 16번. 다음에 17번 문제와 17-1번 문제가 뭐죠? 세후 현금 수지. 그래서 17번 문제하고 파생 문제 17-1번. 계산 문제는요,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얘를 많이 묻습니다.
또 흐름을 보게 되면 얘를 풀면 얘는 덩달아 포함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6번은 여러분이 포함된 문제라고 보시면서 일단 저는 패스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17번 문제 풀게 되면 포함되기 때문에 17번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17번. 자, 다음 자료이다. 틀린 것은 언제 나왔다? 23회 때요. 다음 페이지.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요거 보시면서 일일이 숫자를 해야 됩니다. 항목이 많잖아요. 늘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료가. 첫 번째, 호당 임대료가 600만 원이고 임대 호수가 45죠. 두 개 곱해주면 총 임대료 나오죠. 이게 바로 가능조소득입니다. 600 곱하기 40은 얼마가 되죠? 2억 4천이죠. 즉 600만 원 곱하기 40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가 가능한 총수익입니다. 세 번째 항목, 공실이 10%죠. 공실, 여기다 10% 적었으면 좋아요. 그러면 10%니까 2,400이죠. 다음에 기타 소득은 안 보이잖아요. 없으면 패스, 지나가자. 빼니까 얼마죠? 2억 1,600이죠. 유효 조소득이 2억 1,600입니다. 다음 네 번째, 운영비용, 경비가 1,600입니다. 경비가 1,600. 딱 떨어지네요. 순수익은 2억입니다. 자, 내려가서 원리금 상환액이 9천만 원이고 융자 이자가 2천만 원입니다. 자, 원리금 상환액 요거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이 똑같은 말이 얘가 바로 이꼴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리금 상환액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 빼주면 돼요.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는 1억 1,000이죠. 1억 1,000만. 마지막으로 요거 영업소득세 필히 세후로 묻게 되면 여기까지 다 자료가 나와준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순대감이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순대감이 하게 되면 순수익은 앞에서 나왔죠. 2억. 자, 표보고 불러줄래요? 대체손당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패스. 감가가 얼마? 1,000만 원요? 1,000만 원 빼고. 이자가 얼마예요? 2천만 원. 순대감이 했습니다. 그러면 과세대상 금액은 1억 7천이죠. 1억 7천입니다. 맨 끝에 세율이 몇 프로 나왔어요? 30%요? 곱하기 0.3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암산되죠. 5,100만 원 나오네요. 따라서 순대감이 세율 곱하니까 소득세가 5,1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5,100만 원.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가 5,900만 원 나올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지문 보고 틀린 것을 찾으면 돼요. 동아미 1번, 유효 조소득은 2억 1,600이다. 유효 조소는 1번, 2억 1,600 맞네요. 5입니다. 2번, 순영어수는 2억이다. 맞죠? 순영어수는 2번, 2억이다. 5가 되고요. 3번, 세전수지는 1억 1,000이다. 3번, 세전수지가 1억 1,000이다. 5 맞네요. 4번, 영업소득세가 5,000이다. 아니죠. 5,100이죠. 그죠? 4번, 틀렸네요. 5,000에 내고 5,100. 5번 질문, 세후 현금수지가 5,900이다. 5번도 맞죠? 예. 자, 문제 스타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항상 A급입니다. 너무너무 잘 나와. 또 작년, 또 그작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원래 요 문제, 계산 문제가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은요, 빨리빨리 푸시면 속도를 붙여야 됩니다. 예. 그럼 속도를 어떻게 붙일까요? 여러분들은 가능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요, 항상 내가 언제까지 풀어야 하는 그 기준은요, 제가 보기에는 한 2분 정도. 예. 한 문제 푸는데 몇 분? 2분을 초과하지 마세요. 예. 어떤 분은요, 시간 개념이 없어. 야, 이거는 내가 아는 거야 하면서 이걸 끝까지 푸는 거야. 다 푸고 나니까 10분이 걸려버려. 쫄딱 하는 겁니다. 그죠? 풀고 싶으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세요. 내가 2분 만에 풀 수 있다면 풀고, 2분 초과한다 하면 웬만하면 세임하고 스킵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심치게 되면 학교 문제를 쭉 풀잖아. 예. 그럼 막판에 가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계산 문제 무조건 뒤에 남겨놓고 계속 풀자고 하는데, 이런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학급 문제. 학급 문제는 미리 풀어주면 좋아. 학급 문제가 몇 개 나와요. 그것도 마저 건너뛰어버리면, 예, 나중에 한 주 꺼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학급 문제는요, 1분 만에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뒤로 밀는 게 좋긴 좋은데, 확실히 보이는 답 있잖아. 학급 문제. 요건 미리 건져놔야 돼. 그런 문제가 한 3개는 나와요. 3개는. 나오거든요. 건져놓고 미룬 뒤에 푸시면 되는데, 다 밀어버리면 불안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딱 생각했을 때 2분 만에 푸시으면 내가 풀어야 되고, 2분을 초과하면 일단 세모, 보류,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2분 넘는다고 무조건 미룰 게 아니라 빨리빨리 푸시면 2분 내에 풀 수가 있어요. 숙달 하시면. 예, 예. 여러분이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17-1번. 세후 현금 수준은 박스 있죠? 이대로 숫자 넣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뭐 순대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응용하시면 돼요. 다만 자, 17-1번 보게 되면 자꾸 이걸 그냥 여러분한테 숙제로 남기니까 질문 들어봐요. 헷갈린다면서요. 박스 보기를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원금 상환액 200 찾았습니까? 요거 동그라미 하세요. 원금 상환액 200만 원 동그라미. 한 줄이라서 이자 비용 800만 원 동그라미. 예, 요거 헷갈리거든요. 자, 지금 푼 문제는요, 바로 원리금이 9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이제 17-1번 문제는요, 원금이 얼마예요? 200만 원. 그러면 이자가 얼마? 800만 원. 그러면 이제 얘를 합쳐주게 되면 뭐가 나오지? 원리금이 나오잖아. 얼마? 1,000만 원.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원리금은요, 앞에 문제는 그대로 한 방에 9천 줘버리는데, 뒤에 문제는요, 원금 따로, 이자 따로 주니까 합쳐가지고 여기다가 얼마를 내야 되겠지? 1,000만 원. 여기다가 1,000만 원 넣어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요거 제가 미리 언급을 안 해드리면 막 답이 안 나와서 또 질문이 자꾸 들어와요. 예. 근데 따로 떨어지면 더 해주면 되고, 다시 이렇게 했을 때 순대감이 나왔잖아요. 이때 이자가 얼마지? 800. 요 이자가 얼마? 800만 원. 원리금 합치니까 얼마? 1,000만 원. 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요것만 다루고 나머지 똑같아요. 그래서 미리 17-1번 포인트는 제가 짚어드렸어요. 원금 따로, 이자 따로 하면 합쳐야지 원리금이 된다.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까만 네모.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별표 3개니까 항상 A급입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괄호 3가지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인데, 박스 보니까 2개밖에 없죠. 순현가하고 수익성 지수하고요. 내부 수익률은 사실상 출제가 어려워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묻는 것이 2개를 묻더라. 2개. 자, 지금부터 할인 현금법을 보겠습니다. 방금 보았듯이 순현가는요, 수익현가 빼기 비용현가입니다. 그러면 순현가가 나와요. MPV. 다음에 수익성지수는 나누기죠. 수익현가 나누기 비용현가입니다.
그러면 수익성지수 PI가 나와요. 이 두 가지.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도요. 전부 다 현재 가치 구하자. 현가가 붙잖아요. 현가화 시키는 게 공식이 있죠. 1 플러스 R에 N성분의 1. 그래서 요 공식 포인트가 돼요. 예. 얘가 포인트다. 바로 문제 볼게요. 문제 봅니다. 자, 18번은 어떠가다 한번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자, 19번 보시고 다음 페이지 19-1번. 자, 두 가지 공통점은요. 표가 A, B, CD가 나와. 예. 사업 A, B, CD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표만 나와서 A, B, CD만 나면 무조건 요거 묻는 거구나. 예. 푸는 게 똑같거든요. 그러면요. 19번에다가 별표하시고 19문제 더 좋아요. 앞으로 이 문제 풀어버리면 가장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조금만 바꿔주면 뭐 응용이 되니까 이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가 돼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와 같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모두 기간은 1년. 왜 1년이죠? 현가화 시키려면 2년, 3년은 복잡하거든요. 항상 1년만 줍니다. 초기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말기에는 유입만 발생한대요. 이때 할인율이 7%다. 7%.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래서 23회 때 문제인데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어쩔 수 없이 표를 그대로 그려봅니다. 자, 표가 A, B, C, D가 나오네요. A, B, C, D. 자, 표를 보시면서요. 첫 번째가 항목이 뭡니까? 초기 현금 지출이죠. 초기 지출은요. 여기다가 아예 적어져요. 이렇게. 비용 현가 적어져요. 초기 지출은요. 똑같은 말이 뭐지? 비용 현가입니다. 초기 지출 비용 현가예요. 그래서 금액은요. 3,000, 1,000, 1,500, 1,500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1년 뒤 말기 현금 유입이다. (7490-1675) 3210-4815 얘가 이제 1년 후잖아요. 1년 후니까 자 여기로부터 어떻게 하죠? 얘를 바로 이렇게 현재 소액 현가를 구하자. 따라서 말기 유입을 현재 수익 현가 구하자. 이때 뭐죠? 1 플러스 R의 N성분의 1이다.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율 몇 프로입니까? 7%. 몇 년? 1년. 정리하면요. 1.07에 1. 일성은 하나 많으니까 1.07분의 1이잖아요. 그대로 현가시켜주면 돼요. 곱하기 1.07분의 1. 똑같이. 계산 빠르게 합니다. 그러면 얘가 7천만 원 나올 거예요. 얘는요 2,500. 얘는요 3천만 원. 얘는요 4,500. 그러면 다 나왔네. 수익평가, 비용평가, 수익평가, 비용이다. 다 나왔잖아요.
다 났으니까 이제부터 구분해서 하나씩 보여줍니다. 첫 번째 순형가, 다음에 수익성 지수. 자, 먼저 순형가는요 뭐죠? 수익형가 빼기 비용형가죠. 수익형가 1번, 비용형가 2번. 그러면 1 빼기 2가 되겠네. 1 빼기 2.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수익형가 나누기 비용형가죠. 1 나누기 2가 되겠네. 1 나누기 2 하면 되겠네. 계산합니다. 수정가는 쉽죠. 여기서 빼주면 되니까. 얼마? 4,000. 빼니까 얼마? 1,500. 빼니까 1,500. 빼니까 3,000. 네. 수정가 다 보였습니다. 수익성 지수는 요거 나누기 요거. 그러면 7 나누기 3하니까 얼마 나와요? 2.33요. 예. 나머지는 암산 되겠네요. 얘는 2.5 그죠?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되죠. 다 풀었네요. 예. 이제 요거 보시면서 지문 봅니다. 지문. 자, 1번. B와 C의 순형가는 같아 봅니다. B하고 C의 순형가는 같아. 1번 맞죠? 2번.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4번 D가 된다. 가장 큰 4번 D가 된다. 가장 크다 맞네요. 3번. 순형가가 가장 큰 4번 A다. 순형가가 가장 큰 4번 A가 맞네요. 맞고. 4번.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4번 C다. 가장 작은 4번 C가 작다. 맞네요. 옵니다. 다음에 5번 지문요. A의 순형가는 D의 2배이다. 볼까요? A가 4,000이잖아요. D가 3,000이잖아요. 2배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A가 4,000이죠. D가 3,000이잖아요. 이러면 약 1.33배가 나와요. 2배가 아니고 뭐지? 1.3배. 틀렸죠? 정답. 5번이 틀렸습니다. 이보다 쉬운 문제가 보시면 19-1번. 19-1번. 거의 비슷하겠다 봐야 되겠다. 그죠?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숫자만 다르지 틀이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19-1번은 여러분이 지금 틀대로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다음 까만 네모. 투자 분석 기법, 괄호, 어림셈법, 비례분석법, 별표 3개죠. 얘도 매년마다 무조건 한 문제 나왔더라고요. 항상 A급입니다. 박스 보게 되면 1번 어림셈법, 2번 비율분석법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어림셈법. 자, 어림셈법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표 그대로 보시면 돼요. 표를 보니까 성수법과 수일법 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성수법. 다음에 수익률법이 있다. 자, 결론. 두 가지는 무조건 거꾸로 역수. 반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익률은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괄호 높을수록 유리하고 얘는요 역수니까 거꾸로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결국 각각 공식이 4개 나오는데 역수니까 하나만 분명히 아시고 나머지는 바꿔주면 돼요. 역수니까. 자, 표 그대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쓰겠습니다. 줄여서. 자, 1번은요. 조소득 성수가 나와요. 2번 순소득 성수. 3번 세전 성수. 4번 세후 성수가 나와요.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렇게 4개 성수는요. 2개 묶어서 보자. 묶어서 보자. 암기 다 됐을 거예요. 자, 먼저 앞에 거 2가지는요. 분자가 총총 나누기, 총투자액 나누기. 그래서 총총 나누기입니다. 총투자액 나누기. 그 다음에 뒤에 거 2개는요. 지분투자액, 지분 나누기입니다. 지분 나누기다. 다음에 분모는 쉽잖아요. 자, 조소득 승수는 그대로 나누기 조소득. 순소득 승수는 나누기 순소득. 세전 승수는 나누기 세전현금수지. 세후 승수는 나누기 세후현금수지. 그래서 단어가 똑같네. 조조, 순순, 세전, 세후. 이렇게 공식을 정리하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금방 냈게 돼요. 다음에 수익률은 역수니까 공식은 안 쓸게요. 바꿔주면 되고요. 단어만 돌리자. 조소득 성수의 역수는요. 1번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다음에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 역수가 바로 종합환원율입니다. 다음에 세전 성수의 역수는요. 지분 배당률입니다. 다음에 4번째 세후 성수의 역수는요. 세후 수익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험은요. 가장 많이 묻는 것이 2번, 3번 잘 묻습니다. 잘 묻더라. 계산이건 이런 지문이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2번, 3번은 제가 따로 암기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갔더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종하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종하자. 전지순종 이렇게 암기시켜드렸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전지가 나옵니다. 무슨 관계? 역수관계. 전지 하나님을 순종하자. 순종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래서 전지 순종 역수 그래서 세전 성수의 역수는 지분 배당률이고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 종합환원율이다. 전지 순종은요. 바로바로 팍팍팍 돌립니다. 전지 순종. 여기까지 공식을 정리시켜 드렸으니까 이제 박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비례분석법 공식 3개 있죠. 적어도 3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시험에 계속 물으니까. 첫 번째, 부채 감단으로는 첫자보고 암기했죠. 뭐? 순두부. 따라서 순영의 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순두부가 되고요. 채무 불이도 암기시켜드렸죠. 영부유하다. 영부유. 그래서 영부유.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유효 저소득. 영부유. 이렇게 정리시켜드렸고. 영업경비 비율은 분모가 유효 저소득에 대한 경비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걸 묻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거의 몇 년마다 안 빠지고 꼭꼭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20번, 20-1번지, 20-2번지, 20-3번지 전부가 최근 문제죠. 최근 문제. 자, 그래서 이걸 다 푸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문제. 자, 20번 보시면서요. 문제가 이렇게 스타일을 묶거나라고 보시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돼요. 20번. 다음 주어진 영업수지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추계치를 구하시오.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먼저 총 투자액이 40억이고 저당 투자액이 28억이다. 보시면서
총 40억인데 은행에 저당 28억이면 빼면 얼마죠? 12억. 이게 내 돈. 다시. 총 투자액이 40억이고요. 다음에 저당이 28억입니까? 저당이 28억. 그러면 내 돈, 지분 투자액은 10억이 나와요.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구분하시고 이어서 유효 조소득이 8억이다. 있네요. 유효 조소득이 얼마? 8억이다. 다음에 경비가 얼마? 3억. 순수익이 얼마? 5억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부채 서비스액이 2억이다. 얘가 2억입니다. 그러면 순수익은 빼니까 3억이, 재산은 3억이 돼요. 자료 끝. 주로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총 투자액, 저당 지분 투자액 나오고, 다음에 유효 경비, 순 부채 세전까지. 하나씩 구해봐요. 1번 순소득 승수. 자, 순소득 성수는 분자가 총총 나누기. 분모가 뭐지? 순영의 소득입니다. 숫자 넣을게요. 총 투자액 얼마? 40억. 순영업 소득 얼마? 5억.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얼마가 된다? 8. 두 번째, 종합하는 일입니다. 하는 순간 감이 와야 됩니다. 전지, 순, 종. 무슨 관계? 역수관계. 순, 종. 그러면 이제 바꿔주면 되겠네. 바꿔주면요. 왜 되지? 어떻게 되지? 40이 내려가고 5가 올라가면 되겠네. 역수. 이러면 얼마가 돼요? 0.125죠. 12.5%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세전 성수죠. 얘는 이제 분자가 지분이죠. 지분 투자액 나누기. 부모는 그대로 전 현금수지. 그러면 지분 투자액이 얼마? 12억. 세전이 얼마? 3억. 암산되죠? 4가 나오고. 네 번째, 지분 배당률입니다. 이런 것들은 갖고 놀아야 됩니다. 얘도 암기되어 있잖아요. 전지순종. 전지순종. 무슨 관계? 역수. 전지. 역수니까 이제 또 바꿔주면 되겠네. 그죠? 바꿔주면 12분의 3이 돼요. 4분의 1이죠. 0.25, 25%. 다음에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감당률을 안개했죠. 순두부. 순영의 소득 얼마? 부채가 그대로나요. 순두부. 그대로 뭐? 순두부. 부채가 순수익이 5억이고요. 부채 서비스액이 2억이다. 암산되죠? 2.5. 여섯 번째. 채무불이익률. 자, 채무불이익률도 안개했는데 영부유하다. 영부유. 자, 영업 경비가 얼마입니까? 3억.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 2억. 유효 조소득이 얼마? 8억. 그러면 8분의 5가 돼요.
8, 6이 48. 0.625 나와요. 0.625. 62.5%입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서 이 스타일 문제가 총 저당 지분 주고 그 다음에 현금 수지 또 이만큼 주고요. 그러면서 5개를 끄집어내요. 이런 문제가 20-1번, 20-2번, 20-3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겠는데요. 20-1번도 문제만 훑어볼게요. 풀진 않고요. 20-1번 언제 나왔죠? 26회. 다음 자료를 통해서 산정값이 다 틀린 것은 총 투자액 10억, 지분 투자액 6억 비슷하잖아요. 세전, 부채세비 숫자가 쭉 나오면서 묻는 것은 1번 유효 총수도, 2번 순서로 성수, 3번 세전 성수, 4번 종합환원율, 5번 부채환원율. 지금 푸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건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20번, 20-1번, 20-2번 이 문제 볼 때마다 좀 화가 나요. 좀 짜증이 나요. 아니 출제원들이 공인중개사 문제에서 왜 문제 이렇게 어렵게 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다 분석해서 이거 5개 따고 하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문제 풀게 되면요 10분 더 걸려요.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가 바로 전형적인 상품 문제예요. 그래서 방금 풀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전부 다 묻게 되면요. 이거 시급합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식을 암기했어도 이렇게 5개 따로 국밥 따로 묻게 되면 문제 푼다 안 푼다? 못 풉니다. 못 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볼 때마다 출제는 아주 괘씸해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자기들이 냈잖아요. 거꾸로 네가 한번 풀어봐라 말입니다. 지가 풀어도 10분 더 걸려. 빨리 못 풀어요.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그래서 결론 정리하고 이제 쉬겠는데요. 결론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5번 종합문제. 만약 전부 다 따로 묻는 종합문제가 나오면요. 찍으세요. 풀지 마세요. 풀면 큰 코 다쳐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한 개만 묻더라. 한 개만. 선소로 선소. 요 하나만 묻는다 하면 이거 쉬운 거예요. 쉬워요. 한 개 물으면 풀자. 틀 잡으세요. 종합문제 찍자. 한 개 물으면 풀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종합문제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겠죠?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20-1번은요. 26개 때 기출문제잖아요. 정답 몇 번? 정답이 4번 나와요. 4번. 4번 나와요. 그러면 20-2번은 정답 몇 번? 5번 나와요. 자, 20-2번이나 또는 20-1번은 그러니까 20-1번 문제는 정답 4번. 다시 2번은요. 정답 5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종합 문제는 자, 힌트 드릴게요. 정답이 4번 아니면 5번이 돼요. 요령이다, 요령. 예. 경이면 찍어도 확률 높여야 되겠지. 자, 왜 그런가 보세요. 실컷 물어놓고 난 다음에 정답이 1번을 가정해봐요. 그러면 1번 딱 푸니까 1번이 정답이야. 얼마나 수준이 허탈하겠습니까? 절대 1번 답 안 내요. 또 2번 하게 되면 이것도 답이 빨리 나오잖아. 그러니까 시간 빼뜨려 먹거든. 시간 빼뜨려 먹으니까 1번, 2번 답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항상 종합 문제 학교를 내세요. 계산 문제는 이건 작은 소리로 할게요. 큰 소리 하면 너무 다 알려져 버리니까. 항상 따로 묻는 종합 문제는요. 정답이 4번 아니면 5번일 때가 많아요. 시끔 푸니까 이제 여기서 시간 빼뜨려 먹는 사람이거든. 그럼 답이 나왔죠. 종합 문제가 진짜 어려워. 몇 번 찍자? 4번 또는 5번. 거기서 몇 번 찍을까?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얘가 될 때가 많다. 다시 힌트. 그럼 이게 있지. 응용하면 나는 실력이 있어, 실력이. 나 이 문제 풀이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풀죠? 거꾸로 풀면 돼,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거꾸로 풀면 답이 빨라져 버려. 풀락하면 뭐지?
거꾸로 풀든지 찍으려면 4분 또는 5분이다. 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복잡하다 따로따로 못 들어가게 되면 끝에서 답을 내드려 말입니다.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그러면 지금 2시 5분이니까, 2시입니까? 2시 5분입니까? 기분 좋게 3시 10분 되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3시 10분에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부채비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뵙겠습니다. 예.